자, 이어갑니다. 독립협회 갑니다. 빈출이에요. 당장에 내년에 나올 수 있어요. 빈출이긴 한데 난이도가 낮아. 다 맞으라고 주는 문제야. 독립협회 맞았다고 기분 좋아할 필요 없어. 다 맞는 문제니까. 자, 갑니다. 쭉 내려가 보세요. 독립협회 결성부터 보세요. 96년 7월부터 98년까지. 서재필이 귀국했답니다. 갑신정변 실패 후 일본으로 갔다가 일본에 다시 미국으로 미국으로 넘어가서 다시 중학교, 고등학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 의과대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준종합병원을 설립하는 원장이 됐어요. 그런데 한국의 정세가 너무 형편이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을미사변 이후에 서재필이 귀국합니다. 그리고 이제 협회를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협회를 만들기 전에 해야 할 게 독립신문부터 만들게 됩니다. 독립신문을 만들고 독립협회를 만들게 돼요. 자,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독립신문 창간 갑니다. 96년 4월이고 독립협회는 96년 7월이 밑에 봐봐요. 그거 밑줄 두 개다 밑줄 96년 4월과 96년 7월. 독립신문이 4월, 독립협회가 7월이에요. 근데 끊임없이 이걸 선후관계를 물어본단 말이야. 독립협회가 먼저인지 독립신문이 먼저인지 간단해요. 우리 제2금융권 중에 신협이 있어요. 그죠? 동네든 중간중간에 보시면 있어요. 제2금융권이 있어요. 네, 우리 동네도 있어요. 이거. 선생님 사는 동네도 신협이 있어요. 땡땡 신협이 있어요. 여러분 동네 주변에도 신협이 있어요. 지나갈 때만 생각하세요. 신협. 계속 신협 우리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지 기억하시라고. 독립신문이 먼저고요. 협회가 뒤입니다. 선후관계 잡으라고요. 신협. 지나가다가 신한은행, 우리은행 이런 거 쓸데없어요. 하지 마. 그냥 신협만 봐. 신협만. 응? 네, 공부할 때는 무조건 내 시험용으로만 가야지 쓸데없는 국민은행, 무슨 은행, 무슨 공부할 필요 없어요. 독립신문 창간합니다. 대한제국에서 후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요? 아직 대한제국이 만들기 전이에요. 조선정부의 지원으로 밑줄 가야 돼요. 아직 대한제국이 만들지 않았어요. 조선정부의 지원을 꼭 하셔야 된다. 이렇게 하면 맞아요. 그 다음에 고정임금이 지원.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맞는 거예요. 고정임금과 정부에서 왜 지원했을까요? 내가 정치를 되게 잘하고 있는데 누가 뭘 알아주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좀 많은 사람 좀 알아주면 쓰겠어.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걸 갖다가. 홍보수단용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돈 들여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재필에게 서포트해 주는 거예요. 조선신문 창간 가봅시다. 조선정부 지원은 한글과 영문판으로 발행됐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한글판과 영문판.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들 볼 수 있게끔. 국민계몽과 자유독립, 자유민권사상 이바지했습니다. 이 계몽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올 건데요. 계몽이라는 뜻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정부가 계몽하지 않아요. 계몽운동하지 않는다고. 왜? 우리가 다 고학력자가 됐어요. 다 고졸 이상의 학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거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고졸 이상 학력이 엄청나게 높은 고학력자인 거예요. 타국에 비한다면. 고졸 이상 학력을 가진 사람은 고학력이기 때문에 계몽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떻게요? 무학자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무학자를 통째로 다 모아놔. 한 1000명, 10,000명 한 군데 다 모아가지고 마이크 잡고 선생님이 국제정선 이렇고 국내정선 이렇고 막 설명해 줘야 돼. 그래서 상대방을 내가 가진 정보 지식을 이분들에게 다수의 군중에게 전파하는 걸 계몽이라 불러요. 지금은 계몽이라는 단어 안 써요. 이해 가셨죠?
아니 공부할 때 선생님이 지식을 전달하고 시험 나오는 게 이거다 이거다 전달해 준 이건 계몽 아니에요. 모르는 걸 가르칠 때 계몽이에요. 여러분 국제정도 다 알잖아요. 아까 내가 괜히 얘기했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얘기 괜히 얘기했어. 계몽 아닌데 그거. 다 알잖아. 내용을 몰라서 그렇지 알잖아요. 전쟁 났다는 사실 뉴스 봐서 알잖아요. 네. 계몽했어요. 오케이. 계몽으로 가자. 자, 다시 가봐요. 정부 예산 설립자금으로 3,000원으로 일본에서 인쇄기를 구입했대요. 정부에서 예산 3,000원을 투입했대요. 3,000원 갖고 어떻게 인쇄기도 사고 무도 사고 비품을 샀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3,000원이면 되게 큰 돈입니다. 네,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독립협회 결성자입니다. 96년 7월입니다. 신협 끊임없이 가야 돼. 독립신문, 독립협회, 신협. 선후관계 끊임없이 보러. 신협. 독립협회 결성. 영음문 자리에 영음문은 청나라 사신들이 와서 옷을 갈아입고 숙소로 사용했던 자리들을 봅니다. 영음문 자리에 독립문을 건립, 제의하여 모금운동을 전개했다. 서재필이 주도, 운영, 민주적 운영, 다수결, 띵띵띵, 중국 사실을 접대하는 모화관을 개수, 집회 장소 쓰기도 했다. 페이지 넘겨주세요. 독립신문 봐주시죠. 네, 제가 농담 삼아 합니다. 제가 독립신문을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네, 가져온 게 아니야 이거야. 이렇게 이런 식의 사이즈가 돼 있다고 독립신문 사이즈. 실제로 그 박물관에 이렇게 전시돼 있거든요. 보시면 이 정도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책을 이렇게 피는 정도 사이즈 이렇게 보시면 이게 독립신문이다. 그다음에 독립문은 우리가 독립문 지하철역이 있어요. 거기서 내리시면 돼요. 잘 보존되어 있어요. 원래 있던 자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도로가 확장되면서 약간 이전했어요. 이전되어 있지만 잘 보존되어 있어요. 단 문제는 여기 힘이 잘 보이지 않지만 그 윗부분에 반대로 독립문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쪽 보통 차에서 우를 글 쓰는데 이거는 우에서 자로 돼 있어. 독립문 적혀 있어요. 이 부분에 써져 있어요. 근데 이 독립문이라는 한글을 갖다가 이한용이 썼다는 그 썰로 인해서 이 독립문을 없애야 한다, 파괴해야 한다, 뭐 되게 여러 가지 얘기 되게 많이 나왔어요. 선생님 생각은 이한용이가 물론 친일했던 사람이긴 하지만 그 사람이 썼는지 안 썼는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문화재 중에 하나이잖아요. 이걸 파괴하는 것보다 이한용이 썼다는 이것도 되게 좋은 견본 또는 공부가 되지 않을까 우리 후손들에게 그런 의미를 봅니다. 독립협회 활동가입니다. 자주, 국권, 자강개혁, 자유민권. 토론을 개최했다. 일요일마다 독립관에서 개최 여론을 형성하게 되었다. 고정항공 요구. 지금 현재 어디가 있습니까? 러시아 공사관에 지금 도망가 있죠. 도망가 있습니다. 경운궁으로 항공화 있습니다. 경운궁으로. 자, 보세요. 말장난 칠 거야. 경복궁에서 간 게 어디야? 아간 가는 게 이걸 사건 아간 파천이라고 그러지. 그리고 어디로 갔어? 러시아 공사가 있는 걸 몸을 피했죠. 이걸 아간 파천이라고 그러죠. 근데 독립협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야, 씨 왕이 거기 도망가냐, 씨 쪽팔리게 시리? 이렇게 되는 거야. 속된 말로 얘기하는 거야. 아니 일본인을 부었다고 왕이 도망가면 어떻게 살아? 말도 안 되지. 돌아와야지. 그래 돌아오는데 경복궁으로 오지 않았어요. 어디로 왔어요?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왔다고. 꼭 기억하셔야 돼. 이렇게 왔다고. 경운궁으로 왔다고. 경운궁이 오늘날의 이름이 바뀌었죠. 덕수궁으로. 언제? 순종 때 아들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왕에서 강제로 물려나간 다음에 아들이 왕이 됐죠. 그게 순종이죠. 근데 아버지가 원래 왕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바튼 타치가 되는 건데 아버지가 살아계신 입장에서 자식이 왕이 됐으니까 자식 입장에서 어떻게 되게 불효죠. 이 시기에 유교 국가니까 불효잖아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본인이 왕을 차정거리게 됐으니까. 그래서 목숨 숫자를 적어줬어요. 아버지 건강하셔야 다시 왕의 자리를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운궁을 덕수궁으로 인류가 또 궁호라고 그러거든. 궁호를 이렇게 변경해줬다. 예, 궁궐의 이름을 이렇게
경운궁에서 덕수궁으로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만수무강하셔야 됩니다. 그래 다시 왕이 오를 수 있습니다. 네. 기억하셔야 돼. 아간파천여의 경복궁이 아니라 경운궁으로 왔다. 우리 조선 초 공부할 때 궁궐에 대한 역사 쭉 할 때 5대 궁궐 설명하다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그걸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돼요. 만민공동회 예국의 내정 간섭, 이권 요구, 토지 조사 요구 등에 대해 반환을 요구했다. 독립신문, 사제필 6.1준 등이 정부의 혼으로 창간한 신지적 견해를 했다. 계속 얘기합니다. 협회와 신문에 대해서 선후관계 물어볼 것. 자강, 전제군제 입헌구조를 개혁하려 하였다. 자유민권, 민권보장,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재산권, 의회 추진, 그 다음에 관민공동회, 만민공동에서 관민공동에 넘어오죠. 네. 일반 민들도 같이 참여하게 됐다. 이때 제일 유명한, 제일 하단부에 이런 게 있어요. 백정 출신 박성춘도 관민공동에 참여해서 마이크 잡고 연설을 하게 됐다. 계몽운동 하겠다. 우리 국제정신이 이렇고 우리 국내 정치 이렇습니다 하고 자 연설한 내용 갑니다. 기출문제입니다. 나는 대안에 가장 천한 사람이고 무지 몰아갑니다. 그러나 충국 예국에 대해서 대강 알고 있습니다. 이에 이국 편민의 길인즉 관민이 하심한 연후에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비자건대 한 개의 장대로 바친즉 역부족이나 많은 장대를 합한즉 그 힘이 공고합니다. 원컨대 관민이 합심하여 우리 황제 성덕에 보답하고 국군이 만만세 이어지게 합시다. 네, 백정 출신 박성준 이런 글을 써서 마이크 잡고 연설문을 했어요. 아니 이 정도의 글 수준이 백정 출신 배우지 않은 사람 출신이라 보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 21세기 사는 우리가 고등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도 와씨 모르는 글자 많이 나와 있어. 그죠? 되게 어려운 걸 썼어요. 네, 그만큼 백정마저도 이렇게 높은 지식을 가지고 나타나기 시작했다. 독립에서는 헌의 육조갑니다. 잘 나오는 문제 또 나왔네요. 헌의 육조갑니다. 헌의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요구사항이에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요구사항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헌의 1번 갑니다. 예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관민이 합세하여 전제양권을 경고해야 할 것. 앞에 말과 뒤에 말 좀 달리죠. 그죠? 네, 뒤에 가보세요. 전제왕권을 경고하게 된, 그죠? 전제왕권을 경고하게 할 것. 즉 황제에 대한 권한을 인정하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어요. 두 번째, 예국과 이권에 대한 계약과 조약은 각 대신과 중춘 의장이 합동 날인하를 시행할 것. 뭐죠?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앞에 거는 인정해주고 두 번째부터는 브레이크를 걸었다고. 야, 속된 말이야. 야, 뒤에 리베이트 먹으면 안 돼, 이 자식아. 이거 하고 있다고. 세 번째, 국가재정은 탁지부에서 정관하고, 탁지부 밑줄 보시죠. 탁지부에서 정관하고. 원래 우리 조선의 6조 중에 예산을 심의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예, 호조예요. 같은 말로 탁부라고 쓴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탁지부라고 하는 거야. 탁지부에서 정관하고 예산과 결산을 국민에게 공표할 것. 재정에 일원하죠. 다르게 표현하면 뭘까요? 국가 예산과 정부 예산을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얘기야. 따로따로 구분해 쓰자는 얘기야. 궁궐 살림 따로 해야 되잖아. 국가 예산은 다른 거니까. 쉽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통령실의 예산이 따로 측정되고 국가 총예산 따로 있잖아. 이걸 구분하지 않고 막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도 우리 상권 분립에 따라서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를 통과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감시하고 견제하고 질문하고 항상 우리 경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라고 우리가 국회의원 뽑아놓은 거거든요. 중대범죄를 공포한 피고의 인권을 존중, 자복한 시행할 것. 측임관, 고위 관료를 임명할 때는 정부에 자문하여 황제가 가반 수상에 따를 것. 정해진 규정을 실천할 것. 이거 1, 2, 3, 4, 5분만 좀 체크하면 되겠죠. 독립협회에서 이렇게 5가지 세부적으로 요약해서 요구했다. 독립협회 해산.
보수파 관료들이 독립협회가 공화정을 실시해야 한다고 모함했다. 모함의 위치로 보시죠. 네. 보시죠. 우리 순서 쭉 해봤잖아요. 전제국가, 입헌군주제, 공화정 이렇게 있잖아요. 순서로 봤죠. 전제국가, 입헌군주제, 공화정. 이게 뭐예요? 공화정이 뭐예요? 공화정이라는 건 아주 쉽게 생각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왕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를 공화정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주권을 가지고 우리가 대통령을, 대표자를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인정하지 않는, 왕이 없는 거지. 대표자를, 우리 대표자를 대신, 야, 너 5년 동안만 대신 대통령 해. 내가 너한테 맡긴 거야. 그건 너 잘못되면 내가 탄핵할 거야. 우리나라 탄핵 한번 했잖아요, 지금 현재. 그죠? 박근혜 정부 때 뭐 여러 이유가 어찌됐든 간 탄핵이 됐잖아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 정치거든요. 네, 이거 얘기하고 있어. 보시죠. 공화정을 실시한다고 보수파 관료들이 독립에 공화 실시한다고 모함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왕이 고정 입장에서 어떻게 봐요? 이거 아니지. 그래서 제지 들어가야 했다. 그 결과 고종은 독립협회 해산 명령과 간부를 구속, 박정희를 파면 보수인 내각으로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해산. 독립협회가 만민공 정부를 비판. 정부가 한국협회 군대를 동원하여 만민공동의 강성입니다. 그 한국협회 밑으로 씁니다. 한국협회. 한국에 뭐 하는 사람들이죠? 우리 앞전 시간에 한번 했는데 보부상 단체. 보부상 단체. 보부상 단체가 뭐 한 거죠? 이권에 개입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권 개입을 하기 때문에 정부의 보호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우익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정부의 우익단체로서 왕이 명령하거나 정부에서 요구했을 경우에 그 요구를 수용해 주는 것들. 그러다 보니 독립협회를 갖다 해산시키고, 가서 깽판 넣고 막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일종의 요즘으로 따지면 관변단체. 정부 예산을 일정 부분 받아먹고 정부에서 요구사항을 갖다가 비밀스럽게 작업하는, 공작 작업하는 이런 단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96쪽 보시면 이렇게 정리되는 게 있어요. 갑신, 동학, 갑오, 독립협회. 그 다음에 계획안의 공통점. 공부 쭉 끝나고 난 다음에 하기 싫은 사람이 쭉 한번 보세요. 한 번에 다 정리했으니까. 아니, 선에 쭉 쓰다 보니까 왠지 모르겠지만 그 2% 부족한 느낌이, 서운한 느낌이. 이거 한번 요약 한번 해보자. 글 써놓은 거야. 안 봐도 되고 봐도 되고 여러분 자율에 맡기셔도 돼요. 자, 이제 대한제국을 가겠습니다. 대한제국 뭐야? 국민이 주인이 아니라 황제가 주인 나라야. 이제 잘 가고 있어, 역행하고 있어? 아니, 우리 민이 주인공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발전되는 모습을 본다. 근데 쭉 뒤로 올라가 앞으로 역행했잖아요. 황제가 주인 나라, 입헌군주제, 공화정이잖아요. 근데 입헌군주제, 독립협회 입헌군주제 다음에는 공화정으로 넘어가야 되는 게 순서잖아요. 근데 다시 이렇게 올라가 버렸어. 반대로 가버렸어. 대한제국 가버렸다. 1897년부터 이것도 잡으셔야 돼요. 연도도 잡으셔야 돼요. 대한제국이라고 불러요. 이 시기를 다른 말로 이렇게도 얘기해요. 한자 집어넣어가지고요. 한말이라는 단어도 가끔씩 써요. 한말. 대한제국 시기를 얘기해요. 배경 갑니다. 국내. 독립협회를 비롯한 계하 지식인, 자유, 지방 유생들이 등이 고종의 항공을 요구, 러시아 세력 독점을 견제, 국제여론이 고조, 러일 전쟁의 균형 잡았다. 고종이 경운궁으로 항공했고 칭제권원을 논의했다. 칭제권원 잡아야 되겠죠? 칭제권원.
갑자기 삼국시대하고 고려시대도 넘어가 버렸습니다. 갑자기. 황제라 칭하고, 그죠? 황제라 칭하고, 우리나라도 황제국을 표방을 연호를 쓰자, 이런 표현입니다. 황제 즉위 요청 상소를 주고, 항구단에서 즉위식을 하게 됐다. 예. 기출문제 나왔네요. 항구단. 황제가 되면 즉위식을 중국 황제처럼 항구단 또는 언구단에서 즉위식을 해야 돼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보시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팔각. 그래, 이렇게 건물을 세워, 이렇게. 그럼 여기서 즉위식을 한다는 얘기예요. 원구단, 항구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팔각. 그러니까 기둥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그리고 이렇게 팔각형 모양의 집을 쳐. 여기서 즉위식을 한다고, 황제 즉위식은. 그래서 우리나라도 항구단에서 즉위식을 하게 됐다.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 호텔, 갑자기 호텔 생각나네. 종로에 호텔이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지. 호텔 앞에 언구단 모습 재현되어 있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왕. 그냥 여기 사각형. 그냥 이런 사각형 집에서 그냥 즉위식 하는 거야. 처음으로 항구단이라는 데서. 근데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대한제국 즉위식을 처음으로 언구단에서 즉위식을 하였다. 그러니까 언구단이 처음 만들어졌다. 이렇게 지문을 만들었어요. 그 지문이 옳은지 물어봤어요. 옳은가요, 틀린가요 물어봤다고. 아까 잠깐 나왔잖아요. 그 뭐라 해서 고려 성종 때 최초로 항구단이 설치됐다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즉위식인지 뭔지 어떤 목적인지 모르지만 성종 때 처음으로 항구단이 나와요. 용어가 나와요. 그래서 항구단 즉위식이 고종 황제가 처음이라는 지문이 나오면 틀린 점이 될 수 있어요. 기출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한제국을 선포했다. 황제가 주인이다. 반응. 일본, 러시아, 프랑스 등이 승인. 청나라 처음에는 반발. 왜? 우리 속국인데 같은 황제국이 됐기 때문에 청나라애들이 약간 떨떠름한 거야. 아니 이 자식들이 갑자기 무슨 황제국이야? 우리 밑에 속국이었는데. 그러나 이후 대한제국을 승인합니다. 눈치 봅니다. 주변 나라 했기 때문에. 그때 맺어진 한청통상조약. 이거 색깔 좀 칠해주시고 연도 외우셔야 됩니다. 자, 우리 봐봐봐. 우리 오전에 이거 1교시 때 이거 배웠잖아요. 조청, 상민, 수령, 무역, 장정. 무슨 사건 이후에? 이모곤란 이후에 1882년에 맺은 조약이에요. 청나라와 1882년에 맺은 조약이에요. 핵심 뭐죠? 장정이죠. 상위국과 하위국 간에 속국의 관계 맺었을 때 장정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자, 다시 우리 1899년 달라졌죠. 한청통상조. 한. 대한제국이 한 이렇게 와야 돼요. 대한제국의 한과 청나라가 통상이라면 무역입니다. 나라가 두가 나요. 무역이 조약.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대등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몇 년 만에? 17년 만에 동등한 조약이 맺어졌어요. 이거 기억 잘 하셔야 돼. 이 두 개 연도가 헷갈리면 안 된다고. 조청 상민하고 한청 통상 조약이에요. 저게 디테일이야. 공부를 좀 하신 분들 정도는 저거 배웠어. 시험에 나오면 내가 맞힐 수 있어. 머리에서 조청 상민 수령 무역 장정만 기억하시면 돼. 그때 호떡만 기억하면 안 된다고. 서울에서 호떡이 팔리기 시작했대. 양화진에서. 네. 우리 좀 겨울 되면 호떡망이 나올 때가 됐어. 여러분 공부하기 위해서 집에서 딱 나왔는데 호떡 장사가 보여요. 뭐 생각해야 돼? 82년 조청상민 무력 장정 양화진. 네, 양화진 호떡이 팔리기 시작했어. 그리고 전국 시장에 짝짝짝짝 퍼지기 시작했어. 얼마 전에 내가 뉴스를 봤는데 미국에서 호떡이 불나게 팔린다는데요.
우리 식품이 언제 히트를 막 쳐가지고 떡볶이도 잘 팔리고 호떡이 줄 서서 사 먹던데요. 그래서 저 우리 거 아닌데 실은 속으로 말은 못하겠고 주변에 같이 보는데 저 원래 우리 거 아닌데 이 얘기 하고 싶은데 입이 간질간질했는데 참았습니다. 괜히 잘 나가고 있는데다가 우리 거 아니었어요? 물어볼까 같아서 여러분하고 저희들만 아는 걸로 하시죠. 호떡 우리 겁니다. 우리 걸로 하는 겁니다. 아니 업그레이드 됐잖아. 거기다 뭣도 넣고 뭣도 했잖아. 설탕도 넣고 무슨 씨도 넣고 막 하잖아. 만드는 사람마다 다 입맛이 다르게 만들잖아요. 우리 거야. 우리 거야. 이거 우리 거야. 이것도 우리 거야. 응? 이것도 우리 거라고. 이것도 우리 거라고. 맞지? 아니 내 주머니인데 이거 내 거지 뭐 주머니 내 거지. 항제권 강화 오른쪽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한국 국제재정 과정금 항제직속의 법규 교정소 밑줄 긋습니다. 법규 교정소 설치. 대한국 국제를 제정했대요. 밑줄 색깔 좀 칠해주세요. 법규 교정소. 우리가 항제국이 됐잖아요. 항제국에 맞게 그에 준하는 법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법규 교정소예요. 97쪽 밑에 제일 하단부로 한번 가보세요. 4번의 교전소하고 6번의 교정소를 두 개 묶어봐. 그리고 구분 요함 써놓으세요. 자, 다시 한번 97페이지 하단부에 동그란 4번의 교전소와 6번의 교정소에 있다가 두 개를 묶어서 앞에다가 옆에다 살짝 구분 요함 적으라고. 함정 많이 팔 거니까. 자, 교정소 갑니다. 밑에 갑니다. 위부터 가야 되겠죠. 교전소에서 전자 해봐봐. 전자에 동그라미 쳐봐. 법전 전자가 들어가서 이렇게. 법전 전자야. 법전 전자. 교전소. 이렇게. 소는 관청이야. 법을 주관하는 관청이 새롭게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바꿔야 되겠다는 거야. 자, 1897년 신구 법식을 절충하고 제반 법규를 한 가지로 모아 만들게 하여 중춘하에 설치한 기관, 보수파와 개화파 간의 갈등이 각화되었고 독립해산 후에 항제직소 입법규칙 교정소.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지? 우리말은 우리말인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지? 자, 봐봐. 교전소 간다. 교전소. 이쪽으로 이동하자. 꼭 구분하셔야 돼요. 함정파리 딱 좋거든요, 출제자들이. 자, 우리 일본 애들 들어오면서 되게 많은 법 제도들이 새롭게 만들어진 것들이 있어요. 그죠? 뭐가 있을까요? 갑신정변하면서 새로운 게 많이 만들어졌죠. 기억나세요? 그 다음 뭐 있어요? 가보, 1차, 2차, 3자격인? 이게 한 2만여 건 정도가 돼요. 어떤 것들이? 새로운 법들이 2만여 건이라 많아졌어요. 이해가셨죠? 그럼 어떻게 하죠? 정리가 좀 필요해요. 그 정리하는 부분이 여기 교전소예요. 필요한 건 남기고 필요 없는 것은 버려야 돼요. 맞죠? 이해가셨죠? 네, 교전소예요. 법전 전자요. 수없이 많이 만드는 법들을 필요한 건 남기고 필요 없는 것은 삭제시켜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 제일 밑에 교정소. 교전소가 이제 기능이 끝나서 폐지하고 법률과 측량의 개정을 마련하게 항제 직속 입법규로서 교정소가 대한국 국제를 반포했다는 거예요. 정자. 바로 잡았다. 바를 정자. 대한국 항제국가에 준하는 법률을 반포하다는 게 교정소라고. 오케이. 항제국이 준하는 법들을 반포하는 것. 교정소. 바르게 가고 있습니다. 정해졌습니다. 그 대한국 국제 구제를 갖다가 구조를 공포하게 됐어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구조가 있어요. 구조를 발표한 게 여기 구조, 교정소라고요.
선생님 모의고사 계속 자주 내는 문제예요. 예상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교전소와 정소가 구분이 안 되면 망하는 거야. 자, 1조. 대한국은 세계 만국이 공인한 자주 독립지회국이다. 대한제국 정치는 만세불변의 정제정치이다. 3조. 대한국 대항제 무한한 군권을 누린다. 황제가 군대 통수권을 가정한다. 대한국 대항제 법률을 제정하여 그 반포 집행을 명하고 대사, 특사, 가명, 복권 등을 명한다. 대한국 대항제는 육해군을 통솔한다. 대한국 대항제는 행정각부의 관제를 정하고 행정상 필요한 칙령을 말한다. 9조. 대한국 대항제는 각 조약 체결 국가의 사신을 파견하고 선전 강화 및 재반 조약을 체결한다. 모든 권한을 다 가져간다. 그러니까 9가지를 갖다가 여기에서 발표했다고. 그럼 군대 시험장 가면 어떻게? 이거 살짝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가면 아는데 알듯 말듯 틀린다는 거야. 그래서 교전소를 한글로 공부하지 말고 한자로 공부했으면 쓰겠어요. 교전이 법전 전자야. 법이 수없이 많이 만들어지고 필요한 건 남기고 필요 없는 건 삭제시키겠다는 거. 항제국을 정했다면 그 항제국에 맞는 법칙을 하나 만든 그 법칙이 9개 조로 만들어졌다. 이걸 국가의 제도라고 얘기한다. 항제국에 맞는 국가의 제도를 9개 조로 반품하게 됐다. 모의고사에서 봅시다. 맞는지 틀리는지. 틀리시면 어떻게? 선생님 말을 무시한 거야. 선생님을 배신한 거지. 출제하겠다는 틀리면 배신자지. 선생님을 배신하는 것은 틀리는 방법밖에 없어. 틀려야 돼. 알고 틀리면 이해가 가겠는데요. 모르고 틀리면 이거 바보예요. 그죠? 다시 갑니다. 대한제국의 개혁 내용 갑니다. 정치, 경제, 군사, 교육 파트별로 갑니다. 정치 갑니다. 전제한권 강화. 9개 조를 통해서 황제의 무한한 권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실제를 국내부 내장원으로 집중시켰습니다. 뭐죠? 잘 되고 있는가 잘못되고 있는가요? 왕실 국내부 내장원으로 집중시켰습니다. 잘한 듯 말한 듯 좀 이상하긴 합니다. 울릉도 독도를 이거 별표 하시죠. 울릉도 독도를 군으로 승격했습니다. 1900년. 울릉도와 독도를 군으로 승격시켰습니다. 이걸 고종황제 칙령 41호라고 합니다. 이때 울릉도 독도가 경상북도가 아니고 강원도예요. 이게 경찰 시험 문제 하면 나서 99%가 틀렸어요. 독도는 우리 땅 노래 때문에. 선생님 불러볼게요. 경상북도 울릉군 도동면 땡땡땡땡땡땡땡땡 몇 번지 독도는 우리 땅. 전부 다 경상북도인 거야. 99% 틀렸어. 그 노래 때문에. 그 좋은 노래 때문에 시험 문제를 틀려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울릉도 독도를 군으로 승격시킨 이건 경상도가 아니야 아직. 1910년대 넘어가야 경상북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간도를 함경도 영토 편입. 간도를 함경도. 간도를 우리 땅으로 보고 있다는 거야. 우리 대한제국에서. 그리고 이 법률을 간도관리사로 파견 1903년 밑줄. 이거 기출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 요거하고 되게 난리 났어요. 1902년이라고 말장난했어요. 2년에는 관리사가 파견된 건데요. 아니, 감독관이 파견된 관리사는 3년이거든요. 감독관리사는요. 살짝 말장난쳐서 되게 많은 문제인데요. 앞으로는 뭐 정확한 몇 년도에 무슨 법이 실시됐느냐 파견 이런 문제 나오면 안 될 거예요. 또 그렇게 출제되지 않을 거예요. 되게 욕 많이 먹었던 문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 의미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간도가 우리 땅이었어. 그러니까 관리가 파견된 거야.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알아도 되게 많이 아는 공부거든요. 그런데 정확한 연도를 물어봐서 우리 수험생들을 골탕 먹였던 문제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선생님도 싫습니다. 이런 문제는. 수민원, 예국 여행 및 이민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거 작년도 우리 기출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실은 이렇게 안 나와야 되거든요. 수민원 같은 게 나와서 되겠어요? 책에 이렇게 쓰여 있는 사람은 맞힐 수 있어. 그래서 책에 안 쓰여 있는 책을 공부한 사람은 다 틀리는 거야. 그리고 기출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선생님도 이거 별로 이거 한번 봐주지도 않아요. 그냥 패스해요, 그냥. 그래서 선생님 배운 게 아닌데 나왔어요. 근데 책 어느 부분인가 기퉁에 나와 있어요. 선생님이 강의를 안 했을 뿐이에요. 중요도가 아니기 때문에.
시험 끝나 선생님 책에 안 나온 게 나왔어요. 아니, 있어요. 책에 다 들어있어요. 저도 그건 원치 않아요. 왜? 갑자기 도둑놈 소리 듣고 싶진 않아요. 그 책이 어딘가 다 기퉁에 박혀 있어요. 네. 내가 강의 안 하고 여러분들 공부 안 했을 뿐이 있어요. 수미는 같은 거 있잖아요. 있는데 처음에 나왔잖아요. 수업 시간에 어떻게 안 해줬어요. 중요도가 없으니까. 그럼 출제됐어요. 책에 없는 거 안 배웠고 틀렸다는 거예요. 할 말을 했어요. 책에 있다. 네가 안 본 거다 이렇게. 네, 선생님 도망갈 구멍이 필요해. 그렇잖아. 나도 도망가야지. 내가 독박 쓸 수는 없잖아. 뒤집어 쓸 수는 없잖아. 선생님도 살아야지. 자, 이어서 갑니다. 농담이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경제감다. 양전사업. 토지 소유권을 법적으로 인정한 지계를 발행했다. 양전사업이라는 것은 토지를 측량한다는 뜻이에요. 양전사업이 뭐라고요? 토지를 측량한다는 뜻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즉, 지금 우리가 토지 주인 딱딱 다 나왔어요. 근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일까요? 세금 걷어야 돼요. 네. 자, 토지 소유권 법적으로 인정한 지계를 발행한 지계 매출관. 지계 별표 5개. 근대적 토지대장. 지금 여러분 아파트나 주택에 가지고 있는 토지가 지계와 거의 흡사해요. 근대적 토지 대장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처처로 만드는 근대 토지 대장이에요. 그 다음은 근대적 공장과 회사를 설립했다. 섬유, 철도, 운수, 강업, 금융에 되게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강재원 질병치료, 해민원, 빈민구를 설치했다. 오른쪽 근본이제 밑줄 긋습니다. 근본이제. 아까 은본이제 배웠죠? 은본이제 언제 했죠? 예, 충분히 이해가고 있네요. 백동화를 발행하기도 했다. 외국 상인의 상권 침탈을 억제한다는 명목의 특권 상인의 상무사를 설립하였다. 상무사 정도 밑줄. 별 도움되지 않았습니다. 이 일부 기업에 독점연금을 부여하는 대신에 매년 일정한 상납금을 받았습니다. 정부 주도형 통제사, 이걸 식산흥업이라고 합니다. 식산흥업의 밑줄 정도만 지문에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양전사업, 양지아문의 밑줄. 양지하고 아문을 슬러시 잘라보시죠. 아문이란 구체화됐다. 그래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측량했을 때 공정성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부터 측량기사와 측량기계를 받아들여 99년부터 토지를 측량했대요. 기출지문에 적어놓으시죠. 네, 기출지문이에요. 네, 우리 기출지문이에요. 그러나 러일 전쟁 중에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정도까지. 군사 갑니다. 육군 헌병대 원수부 설치, 원수부 밑줄. 황제가 육해군을 통솔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큰 차이 없죠? 예. 두 번째, 수도의 경비와 황제 호위를 위해 친위대, 시대를 설치, 지방에 대한 진위대를 증강하기도 했습니다. 해군 신설을 계획하고 일본의 군함이 양모를 구입했대요. 그 일본의 그 함선이 이제 퇴출되기 이기를 맞이했는데 우리가 그걸 구매했어요. 우리도 함선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크게 활용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단 최초의 해군 함이기 때문에 양모가 지문 정도에 나올 수도 있겠다. 교육 입국 조서를 발표해 신교육령을 반포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소학교, 중학교, 사범학교가 설립됐다. 유학생 파견 정도. 기타 1900년 만국우편연합에 가입됐다. 요게 한능금 기출이기도 해요. 우리 공무원시험에 아직 안 나왔는데요. 1900년에 만국우편, 즉 국제우편연합에 가입해서 미국에서 서울에 편지를 보내거나 서울에서 미국으로 편지를 보내면 편지를 받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한능금이 이렇게 나왔죠. LA에서 우리나라에 서울에 있는 친구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때 서울에 있는 친구가 볼 수 있는 서울의 건물로서 옳지 않는 것. 그럼 1900년 이전에 만들어진 건물을 볼 수 있는 거야. 1900년을 전제로 삼았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그 뒤에 만들어진 건물들은 내가 볼 수 없다는 거야. 문제가 되게
쉽게 볼 수도 있고 되게 어렵게 볼 수도 있어.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은 어려울 수 있어. 요거 다음에 뭐야? 근대 문화 부분을 꼭 짚어봐야 돼. 이때 영학원이 있었나? 생각해 보란 얘기야. 뒤에 문화 파트 할 때 다시 연결해 보라는 얘기야. 앞에 적어놔야 돼. 예, 문화 부분 주의해달라고 썼어요. 예, 당시 문화 부분을 좀, 문화사 부분 체크해 주세요. 1900년 당시에 문화사 부분 체크 요함 적어놓으세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이걸 읽으면서 나중에 1900년대 플러스 마이너스에 몇 년도 정확한 문화사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평양을 서경을 높이고 풍경궁을 건설해요. 7급 기출 적어놓으시죠. 네. 평양을 서경 높이고 풍경궁을 건설해. 양경체제였다. 수도를 2개를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수도를 2개를 썼다. 고려시대 한 번 있고 대한제국에 한 번 있는 거예요. 크게 보면은. 개경과 서경이 있죠. 즉 개성하고 이렇게. 대한제국 시기에 우리 오늘날의 서울, 그 다음에 평양이 있었다는 거죠. 풍경궁이라고 하는 궁궐을 지었죠. 요거 현재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네, 평양에 풍경궁이 현재 잘 보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파손됐는데도 그래도 일부 건물이 남아있어서 잘 보존되고 있는 걸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양경제도를 실시하게 됐다. 그 대표적인 게 풍경궁을 평양에 건물을 지었다. 의와 한계, 의, 자주동적 근대화 지향, 2에서부터 아래를 계획에 한계가 있었다. 아까 서두에 우리 1교시 때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일방적인 2로부터 아래를 계획은 성공하기 어렵다. 우리 국민들이 협조해주고 동의하지 않는다면 일방적인 통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항제의 눈에서 보는 정책들은 일반 민들이 봤을 때는 너무 어렵고 일방적인 거죠. 성공할 수 없었다. 한계, 민권보장 미흡과 재정 부족으로 외국 자본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었다 정도까지. 다음 페이지 정리한 거 여러분이 꼭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잘 가는 거야, 이거? 잘 가죠? 네, 시작합니다.